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봤더니 원칙과 일관성이 짓밟혔다. 어이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아주 맹 비판을 하셨던데요. 네.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이해는 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래요? 잘못된 결정이다. 사실 제가 그 얘기한 거는 그저께인데 네. 바로 어제 그 답이 나왔어요. 음, 일본에서 나오는 태도 좀 보십시오. 네.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서 되돌려주는 네. 일본의 교활한 셈법. 예. 한국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그 승리감을 맛보는 어떤 그 오만함, 이런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 일본의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주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다 표출되고 자, 있다고. 그런데 조금 전에 안규백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섬나라의 옹졸함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자, 일본이 근데 거짓으로 사실과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다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거짓으로 저렇게 한다면 일본을 성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네. 해석 차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관점 차이가 있어요. 예. 자, 일본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네.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폐기 못한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니까 일본에서. 미국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못 건드린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미국의 압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도? 그게 없었다 그러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뭐 도대체 동원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압박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일각에서 말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감축한다 이런 정도의 압박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조금 뭐랄까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카드를 갖고 흔들어댄 게 아니고. 네. 한미일 안보 협력 또 너 누구 편이냐 이 삼각 안보 협력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네.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 이런 게 어떤 그 한국 정부의 상당히 어떤 외교적이고 정책적인 압력을 넣은 것이지. 당장 말 안 듣는다고 미국이 우리한테 징벌을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런 네. 식의 압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로 연기하는데 미국의 압박이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게 아니라 네. 일본이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재가동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먼저 타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 그러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자, 그럼 거꾸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한일 간 국장급 협의에 나서겠다고 3년 만에 그 국장급 협의를 하겠다고 일본이 결정을 하는데도 미국의 압박이 있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본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지. 무슨 미국은 한국에 알아서 압박을 다 줄 것이니까 네. 이제 한국과 어떤 그 경제 무역 제재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지소미아 카드를 효력을 상실한 한국에 대해서 일본 정부 의지대로 하면 된다. 잠깐만요. 마음대로 하면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내에서도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어요. 중재에 나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거듭 확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중재의 결과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네. 미국이 이제 우리는 지금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네. 압박이 아니라 중재 차원에서 네. 일본에는 국장급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를 하고 네. 한국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단 조건부로 연장하라라고 요구를 해서 동시에 관철이 됐다면 그건 압박이 아니라 중재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걸 중재라고 하면 전 곤란하다고 보는 게 네.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라. 일본에 그 정도 얘기는 했죠. 했다. 우리한테도 미국도? 했죠. 예. 근데 중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훈계입니다. 훈계. 아니 중재라는 거는 네. 양쪽의 요구 사항을 보니 제3자로서 제3의 안을 내준다거나 또는 현 상태에서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거나 네. 이런 걸 중재라고 하는 건데 한일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끼어들 의사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어떤 일본식 셈법이 드러난 이상 네. 한국의 지소미아 카드는 무력화하고 일본의 무역 제재 카드는 더 키우는.
그래요. 예, 이것이 이제 일본이 바라보는 셈법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걸로 해서 한껏 우월한 위치에 자신을 위치시켜 놓고 네.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래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그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조치가 다소 성급하지 않았는가.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이 계속 간다면은 일단은 지금 완전히 지소미아가 복원된 건 아니거든요. 네. 단지 연장 중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다른 말 할 때는 바로바로 응징하고 네. 당장 내일이라도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이면서 음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지금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압박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로 연기를 한 건데 네. 그러면 이 조건이 성숙이 되지 않아서 그냥 종료로 가는 네. 이런 어떤 그 힘이 음. 사실상 지금 소진됐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청와대 설명하고 제 설명이 좀 다른 건데 예. 청와대는 오히려 지소미아 카드를 키운 거다. 네. 예, 일본의 무역 제재하고 하나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지소미아 대 무역 제재 이렇게 어떤 그 카드 프레임을 짠 건 전략적인 승리 아니냐. 네. 그래서 한국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일본은 웃기지 마라. 지소미아 카드는 끝났다. 무역 제재 카드만 남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강제징용공 문제 이걸 갖다가 성의 안 보이면 무역 제재 문제는 지소미아와 별개로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셈법과 관점이 틀린 거예요. 강제징용 피해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네.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양보를 하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요. 아니 강제징가 그 징용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수출 규제를 네.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아니죠. 거예요? 지금 일부 세계 품목도 있지만은 화이트리스트 17,000개 품목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도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와 위협은 극대화하고 압박을 가하면서 제한적으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국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 자체를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WTO 제소를 저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회해 줄 일이었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위치인데 근데 우리만 원위치했잖아요 지금. 네. 예. 자, 조금 전에 안규백 의원은 이걸 계기로 일본이 재무장화에 박차를 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뭐 지소미아가 무슨 그 국가의 뭐 팔자를 좌우하는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거 은행 거래로 얘기하자면 공인인증서 같은 겁니다.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 저기 군사 대국이 되고 아니고 그런 정도 과대평가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프레임이에요. 네. 우리가 거기 말려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한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전망하십니까? 한미 관계는 이 지소미아보다는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미국의 그 갑질이라고나 할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만 이 정도가 이제는 도를 넘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즉 이 동맹에 대해서 예. 하나의 어떤 중견 국가로서 국가의 자존과 네. 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가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런 만큼 어떤 그 동맹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는 비루한 나라가 아니라 네. 당당하고 자존감 넘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지소미아로 인한 혼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로 연기한 이 결정이 네. 중국과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 관심 없어요. 아, 관심 없습니까? 지소미아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거기는 아직 사드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미해결된 사드 문제 해결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커지면 그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해서 국가의 이익과 자존을 지키는 일에 어떤 그 품격을 보여주고 결기를 보여주는 게 중국하고 관계도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소미아를 종료해 버리면 중국과 북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라는 요지의 발언은 지극히 외교적인 레토릭입니까? 아니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다. 제가 하나 저기 페북에는 그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냐고까지 했는데 네. 아니 이게 언제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이 된 겁니까 지소미아가? 네. 국민들한테 그런 거 설명하고 동의 받았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요.
아니 이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그러면 진짜 폐기돼야지. 우리가 언제 동의했습니까? 그런 거야. 아, 한국 안보를 위해서 체결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3년 만에 네. 이렇게 바뀐 지소미아가 완전히 둔갑해버리는 이것부터가 불쾌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로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한일 간의 군사 정보가 교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거는 내용적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아니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쏴줘야 교환할 거리가 있죠. 요즘 안 쏘잖아요. 네, 교환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북한이 뭐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 쏘면 일본에서 못 잡거든요. 단거리는. 네, 좀 뭐 하늘 높이 떠올라야 그 뭐 일본 레이더에도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톡톡 쏴주면 네. 그러면 당장 정보 교류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일단 아무튼 그 논리상으로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신 김에 황교안 지금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이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단식 추진과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진짜. 그러면 앞으로 단식 자주 하셔야 되겠네 진짜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저기 한 번 더 이게 폐기 결정이 시험 때 오를 건데 제가 보기엔 연말이에요. 연말이 그 결국은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일본이 성의가 없으면은 예. 다시 폐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또 단식을 하실 건지. 네. 뭐 단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정말 경강부회죠.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민주당은 또 외교적 승리라 그랬는데 그것도 엉터리예요. 그래요. 둘 다 엉터리예요. 알겠습니다. 참 시각차가 크네요. 조금 전에 안규백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